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 완화와 사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김문수 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이준석 후보는 잠시 멈춤 대출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철저히 분석해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팩트 위주로 완전히 파헤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0만 호 수준으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모두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자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제 완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세금으로 억누르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개선,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 장벽 낮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GTX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약도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학가 반갑 월세존 조성,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및 생활분리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며 이러한 공약은 20, 30대 유권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장 파격적인 공약으로 잠시 멈춤 대출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기본 3년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 원 이하 세대 대상,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와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세금 감면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겨 더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공통점, 모든 후보가 규제 완화에 초점,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이점, 이재명 후보,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심 정비에 중점 국민의힘,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개발 규제 완화에 중점 김문수 후보,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과 대학가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 이준석 후보, 대출 부담 경감 및 생애 주기별 세제 지원에 중점. 결국 유권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약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아파트를 보유한 40, 50대라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이라면 신도시 개발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대학가 반값 월세존과 1인형 주택 공급 공약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30, 40대 가구라면 잠시 멈춤 대출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이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 이후 경제 상황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 자체뿐만 아니라 각 후보가 보여온 정책적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국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후보의 정책이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또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각 지역별 영향은 어떨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